4장 첫 번째 강의는 익형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익형의 정의와 익형의 주요한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형과 유한한 날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한한 날개라는 의미는 우리가 항공기 날개를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모양을 우리가 익형이라고 부르고 날개꼴, 에어포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한하다는 의미는 옆으로 쭉 늘어서 있는 이 방향을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팬 방향으로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서 유한한 날개입니다. 만약 이 인피니트 윙이다, 즉 끝이 없는 스팬의 길이가 무한하다라고 하면 이 단면의 모양이 무한히 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인피니트 윙이라는 의미는 그냥 에어포일이라는 의미와 같게 되겠습니다. 이 에어포일은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공역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포일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포일의 특성과 관계된 키워드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양력, 항력, 피칭 모멘트. 이런 이제 압력이나 마찰로 인한 힘을 통칭하는 개념들이죠. 2차원이기 때문에 양력, 항력, 그리고 이 힘의 분포로 인한 모멘트, 요 세 가지가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 힘이 작용하는 모멘트의 균형을 이루면서 힘이 작용하는 점을 이제 센터 오브 프레셔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라는 이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는 이 익형의 경우에 어느 특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바등각이 바뀌더라도 모멘트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점을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센터 오브 프레셔는 바등각이 바뀌면 발생하는 양력과 항력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피칭 모멘트가 바뀌기 때문에 그 균형점이 시시각각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익형 위에 어느 점을 기준으로 만약 우리가 모멘트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바등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멘트가 일정하게 나오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공력 중심,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의 모든 원천은 사실 서피스의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과 스킨 프릭션, 표면 마찰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압력 계수, 표면 마찰 계수,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또 이 에어포일의 특성과 연관돼서 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경계층의 이벤트들이 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력이 바등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선형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각도 이상에서는 날개 표면을 붙어가던 경계층이 표면에서 떨어지는 바운더리 레이어 세퍼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최대 양력이 결정되는 특성이 발생하고 항력도 깊이 연관되겠죠. 또 이때의 경계층이 측류냐, 천이하고 있느냐, 난류냐에 따라서 이 경계층의 특성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항공역학에서는 풍동 실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얻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CFD가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풍동과 거의 같은 정확도의 전산 해석 결과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듯이 이런 이론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이 에어포일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서로 병용해서 익형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익형을 다룰 때 먼저 이 익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용어들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익형의 모양은 통상적으로 대칭의 모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위로 이렇게 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위로 볼록하게 튀어져 나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캠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적 모양을 보면 보다시피 이 익형이 있을 때 가장 앞쪽의 선, 그러니까 익형의 길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앞쪽의 위치를 리딩 엣지라고 부릅니다. 앞전이라고 부르고 가장 뒤의 점을 트레일링 엣지라고 부릅니다. 뒷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코드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시위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익형의 길이가 코드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 모양에서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이 코드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위와 가장 아래를 연결한 요만큼이 두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코드 위치에 따라서 두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 얼만큼 위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캠버라고 부릅니다. 캠버는 코드선과 평균 시위선, 평균 캠버 라인, 민 캠버 라인은 두께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 두께가 위와 아래로 똑같이 떨어져 있는 선을 쭉 이은 요 라인이 민 캠버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만큼 위로 볼록하게 되었느냐를 나타내는 양은 이 코드 시위선과 민 캠버 라인 간의 요 차이를 의미하게 되겠죠. 이 양을 우리가 캠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어포일의 기본적인 특징은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캠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민 캠버 라인으로 정의되는 이 두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두께와 캠버의 조합으로 이 에어포일의 형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와 아래의 모양이 똑같은 대칭형의 익형이라고 하면 캠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대칭 날개, 시메트릭 에어포일은 캠버가 0인 것이고, 따라서 캠버가 없기 때문에 민 캠버 라인과 코드 라인이 같은 선이 되겠죠. 보통 이 조종면은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조종면에 사용되는 익형들은 통상적으로 특정한 방향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칭형의 어떤 익형을 사용하게 되고, 많은 양력을 발생시켜야 되는 주익, 메인 윙에서는 이렇게 캠버를 가진 익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위로 볼록하니까 유동이 위로 빠르게 흐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양력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에어포일에 이와 같이 캠버와 두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익형에 수없이 많은 익형들이 존재하는데, 이 익형들을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 지금으로 치면 나사 같은 미 항공국이죠. 나카라는 조직에서 익형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표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카 2412 또는 23012 이런 것처럼 자릿수가 4자리냐 5자리냐 6자리냐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로 분류하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연구소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붙인 뭐 그런 익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4디짓, 즉 4자리 수를 갖고 있는 나카 2412 같은 경우에는
요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있는 2는 최대의 캠버를 말합니다. 자, 캠버라는 것이 코드선이 이렇게 있고, 이 코드에서 이렇게 민 캠버 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차이를 캠버라고 부릅니다. 이 캠버가 2%라는 것이죠, 코드 길이에. 그래서 이 2가 만약 3이 됐다. 그러면 캠버가 좀 더 최대의 캠버가 3%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4는 이 맥시멈 캠버의 위치입니다. 즉 여기서 4는 40%라는 얘기죠. 즉 리딩 엣지에서부터 40% 되는 곳에 2%의 최대 캠버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캠버의 위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거꾸로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두 자리 1, 2는 12%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최대의 두께가 코드 길이의 1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캠버 선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두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아래로는 약간 오목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민 캠버 라인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거리가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12%의 두께를 가지니까 최대 두께가 12%라는 얘기고, 이 지점에서는 캠버 라인에서부터 시위 길이의 6%가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만약 대칭 익형의 대표적인 게 이제 낙하 WO12입니다. 0012. 얘는 캠버가 0이고 캠버가 없기 때문에 민 캠버의 위치도 의미가 없겠죠. 00이고 그 다음에 두께가 12%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칭형 익형이 되겠죠. 5자리 시리즈를 보면 낙하 23012 이런 것들은 이제 초창기에 캠버와 두께에 대한 형태의 익형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이것보다 좀 더 성능이 높은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익형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력 계수가 내가 어느 받은각 영도에서 양력 계수가 뭐 0.3 정도의 양력이 나오도록 하는 익형을 사람들이 거꾸로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양력을 목표로 이 익형을 설계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름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5 디짓이 그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낙하 23012 같은 경우에는 양력이 0.3이 되도록, 그래서 요 앞에 2는 2를 기준으로 이거 1.5배를 해서 자리수를 맞추기 위해서 0.1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2가 있다는 것은 이 익형은 양력이 0.3인 것을 기준으로 설계한 익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이 0.3일 때 이 익형의 성능이 가장 좋겠죠. 동일한 양력이 날 때 성능이 좋다는 것은 항력이 그만큼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3형은 맥시멈 캠버의 위치입니다. 맥시멈 캠버의 크기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 양력이 0.3이다 라는 의미 속에 캠버의 크기가 이미 녹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3형이라는 걸 통해서 앞에 4자리 같은 경우에 4에 해당되는 값이 3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2는 최대 두께 맥시멈 thickness가 12%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 12%가 두께가 12%인 익형이 통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로 성능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된 시리즈로 6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 레미나 플로 에어포일이라고도 통상 불리는데 이 앞쪽에 익형의 이 앞쪽 부분의 모양을 잘 만들면 경계층이 앞쪽에서 레미나 경계층이 생기고 터뷸런트 경계층을 최대한 뒤쪽으로 늦추는, 그래서 천이점을 최대한 뒤쪽으로 늦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류 경계층이 가지는 쉬어 스트레스를 최대한 낮춰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측류 영역이 많을수록 쉬어 스트레스가 작기 때문에, 난류 경계층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용해서 항력을 최대한 낮춰보겠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익형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65218 이런 익형은 이제 시리즈의 어떤 표시로서 6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5는 미니멈 프레셔의 위치입니다. 자, 이건 또 거꾸로 말해서 이 미니멈 프레셔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익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예를 들어 이런 익형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앞쪽에서부터 압력이 윗면을 타고 흐르면서 압력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압력 계수를 그린다. 그러면 부호를 거꾸로 해서 그립니다. 이 앞쪽의 익형의 모양 때문에 압력 계수가 통상적으로 정체점에서는 1의 값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압력이 점점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지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압력이 가장 낮은 점이 이 익형 같은 경우에는 50% 지점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압력이 앞으로, 즉 날개 윗면을 타고 흘러감에 따라서 압력이 점점 낮아진다. 이 얘기는 압력 구배의 입장에서는 dP, dx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이 계속 낮아지니까 음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순 압력 구배에 해당되죠. 순 압력 구배라는 것은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경계층에 앞쪽이 압력이 점점 낮아지니까 경계층의 모멘텀이 점점 붙는, 즉 가속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측류가 훨씬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역압력 구배, 즉 최소 압력 지점을 지나고 나면 역압력 구배가 발생하죠. 역압력 구배가 생기면 유동은 방리하려는 경향과 함께 난류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메트릭 에어포일 기준으로 약 0.5C 정도의 최소 압력이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적절한 캠버가 보통 주어지는 형태로 이 익형이 설계됩니다. 그래서 이 미니멈 프레셔의 위치가 상당히 측류 익형을 만드는데, 즉 경계층의 특성을 제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익형의 설계 양력 계수는 0.2라는 값이고 최대 두께는 18%입니다. 이 두께가 두꺼우면 무조건 항력이 클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 측류 익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12% 익형에 비해서 훨씬 큰 두께를 가집니다. 이런 이유는 이 익형의 앞쪽에서 좀 더 공류를 많이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두꺼운, 최대 두께가 두꺼운 형태로 익형이 설계됩니다. 이와 같이 그 익형의 뒤에 이름을 통칭할 때 이와 같은 숫자들이 각각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들을 알면 익형이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진 익형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익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익형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 양력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자, 양력이라는 것은 유동의 흐름 방향에 수직으로 발생하는 힘입니다. 항공기에서 이 뜨는 힘을 양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론적인 그림이 여기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 X방향, 이 방향을 받음각 알파 축입니다. 즉,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메트릭 에어포일, 즉 대칭형 익형을 생각한다고 하면 받음각이 0도일 때 양력이 0일 겁니다. 위아래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힘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받음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위와 아래에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달라진 흐름으로 인해서 양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발생되는 양력을 쭉 찾아보면 이와 같은 직선의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특성인데, 즉 양력은 발생하는 양력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보다는 양력 계수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익형의 양력 계수는 받음각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우리가 A0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CL은 A0 R 곱하기 알파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정의에 따라서 DCL D알파가 양력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이 기울기를 아는 것이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장에서 이런 이론을 통해서 이 A0 값이 이론적으로 2파이에 해당된다. 저속익형의 경우에 이 파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이론에서 나온 값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2파이고 이 2파이는 CL을 알파로 미분한 양이기 때문에 단위는 라디안의 단위가 됩니다. 자, 2파이 라디안이니까 예를 들어 받음각이 알파가 10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디그리죠. 그죠? 근데 1도는 몇 라디안인가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그래서 요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뭐 1.8분의 3.14, 뭐 요 정도의 값을 값에 해당되겠죠. 0.18이죠. 0.18분의 3.14 정도의 값이 되고, 그러면 A0가 2파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2파이를 곱하면 CL은 2파이 곱하기 0.18분의 3.14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값을 찾을 수 있고, 거꾸로 A0를 그냥 디그리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2파이 per 라디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각도당 얼마에 해당될까요? 180분의 파이 곱하기 2파이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를 들어 대략 3이라고 생각하면 3이고,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뭐 3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18 정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1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될 거고, 통상적으로 뭐 한 0.11 정도, 0.1에서 0.11 정도의 정확한 값은 뭐 계산을 3.14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 한 0.1 정도의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럼 받음각이 10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0.1을 곱하면 1 정도의 양력 계수 값을 가진다. 1보다 조금 더 큰 양력 계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캠버가 있다고 하면 캠버가 있다는 얘기는 받은 각이 0도일 때 위와 아래에 익형이 대칭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양력이 기본적으로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y 절편에 해당되는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양력은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기울기는 대칭형 익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익형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선형 구간에서는 2파이의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버가 있는 익형 같은 경우에는 즉 받은 각이 0도일 때 어떤 값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직선을 표현할 때 우리가 x절편 값을 찾을 수 있죠. 이 x절편의 의미는 양력이 0일 받은 각, 당연히 받은 각 0도일 때 어떤 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은 각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틀게 되면 받은 각이 0인 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력이 0일 때의 받은 각이라고 해서 영양력 받은 각 또는 제로 리프트 앵글 오브 어택 이런 말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캠버 익형의 경우에는 양력 계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2파인데 x절편이 있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인데 양력이 0일 때의 알파 값을 이렇게 빼주면 양력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받은 각에 따라서 양력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받은 각에 진입을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 그림처럼 개념도처럼 받은 각이 상당히 크면 유치가 날개 표면, 익형 표면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표면에서 떨어지는 유동 박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유동 박리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양력이 증가하지 못하고 어느 상단에서 유동 박리로 인해서 양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양력이 유동 박리로 인해서 그 양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즉 최대값을 가지는 점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최대 양력 CLmax 값이 존재하고 그때에 또 받은 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 받은 각 이상에서는 더 이상 양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됐다고 해서 우리가 리프트 스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톨이 이제 다른 말로는 실속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속도를 잃는다, 이런 의미, 원래 우리 말은 그런 뜻인데 여기서의 스톨은 양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받은 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익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더 넓은 받은 각에서 운용될 수 있는 게 좋겠죠. 돌풍 같은 것들이 불면 받은 각도 바뀌고 하니까요. 그럼 좀 더 넓은 운용 각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실속이 좀 더 높은 받은 각에서 벌어져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근데 이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게 같기 때문에 CLmax가 크다는 의미는 실속 받은 각이 좀 더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양력, 이 실속으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은 뭘까요? 양력 계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좀 더 높은 양력 계수를 얻는다. 이 말은 또 좀 더 높은 받은 각의 운용 영역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 CLmax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익형 뒤쪽에 이런 하이리프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고양력 장치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플랩 같은 것입니다. 익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뒤로 밑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캠버가 이 익형 같은 경우에 원래 캠버가 이렇게 있다가 캠버가 이렇게 좀 더 큰 캠버가 만들어지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양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 슬랫 이런 종류의 장치들에 대해서는 이번 장 하단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바등각에서 유동이 어떤 이벤트를 가지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미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념적으로 이 바등각이라는 것은 요 익형이 있을 때 익형의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를 이은 이 시위선과 유동의 방향, 즉 바람의 방향과 두 개가 이루는 요 각도를 바등각이라고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동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쭉 이어져 들어오고 있을 때 익형의 존재로 인해서 유동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유동의 방향이 바뀌니까 모멘텀의 방향이 바뀌고 그에 상응하는 양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을 보기 위해서 이 이미지들은 굉장히 좀 낮은 속도에서 측정된 이미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난류의 특성보다는 좀 층류의 특성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림들입니다. 이 바등각이 이도인 왼쪽 하단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유동이 상당히 표면을 따라 잘 따라 붙음에도 불구하고 붙어서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뒤쪽에서는 위와 아래에서 오는 유동의 속도가 조금 다르고 그로 인해서 압력의 어떤 구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뒤쪽에 이렇게 어떤 비대칭적인 후류가 웨이크, 이런 걸 이제 웨이크라고 부르는데 후류라고 합니다. 후류가 이렇게 좀 대칭적인 모양으로 생기고 바등각 3도가 되면 이게 조금 더 강화됩니다. 근데 바등각 6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익형 표면에서 유동이 어떻게 보면 좀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유동이 떨어져 나와서 뒤쪽에 좀 어떤 교란 성분들이 좀 더 많은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죠. 또 9도가 되면 이 교란이 유동은 이미 표면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 이 교란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양들을 볼 수 있고 바등각 12도쯤 되면 이제 상당히 거의 앞쪽에서부터 유동이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부터 어떤 교란이 후단이 아니고 앞쪽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굉장히 저속이고 경계층이 층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바등각에서 이렇게 유동의 박리가 생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등각이 20도가 되고 60도가 되고 90도가 되고 이러면 이 익형은 더 이상 양력을 발생시키는 익형으로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등각이 높은 상태에서 유동의 모양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유동의 박리가 발생하는 과정과 함께 이 압력의 분포가 기본적으로 양력 발생의 직접적인 이유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유동이 V 인피니트의 속도로 이렇게 불어올 때 어느 한 순간에 윗면과 아랫면에 압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유동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곡률이 낮기 때문에 가속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 아래쪽에서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이 화살표의 방향은 면에 수직한 방향과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아래쪽에서는 날개의 압력이 가해지는, 그러니까 CP가 이 경우에는 양의 값을 갖고 있겠죠. 이런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유동이
리딩 엣지 앞전의 곡률로 인해서 유동이 가속이 되면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곡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도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되겠죠. 자, 곡률이 크면서 좀 더 많이 가속이 되고, 그래서 더 낮은 압력, CP가 음의 값을 가지는 더 낮은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 표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압력이 표면을 바깥쪽으로 당기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위쪽이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렇게 낮은 압력의 영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음의 압력 분포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이 위쪽 방향으로 아래쪽에서는 이 익형을 이렇게 누르고 있고 위쪽으로는 위로 당기는 이런 현상이 이런 압력의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이 결국 양력이 되는 것이죠. 또 쉬어 스트레스의 입장은 쉬어 스트레스는 표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이죠. 근데 이 쉬어 스트레스는 유동의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 익형 표면의 방향과 거의 흡사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위와 아래에서 이 쉬어 스트레스의 방향은 이렇게 익형의 뒤쪽을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자, 그림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이 유동의 수직한 방향이 양력인데 이 쉬어 스트레스는 양력에 거의 현재 상태로서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력을 얘기할 때는 쉬어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쉬어 스트레스의 방향은 윗면, 아랫면 둘 다 유동의 방향, 그러니까 이 익형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항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항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면 마찰로 인한 항력과 이 압력 분포로 인한 항력 두 개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매우 큰 비중을 반반 정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익형에서 또 하나 익형을 이렇게 앞이 볼록한 형태로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앞쪽에서 압력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서 요 앞쪽에 있는 요 벡터들을 보면 벡터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 즉 앞쪽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운동 방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로 당기는 성분과 앞으로 당기는 성분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익형이 있을 때 이 벡터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면 이 중에 양력에 해당되는 성분은 요만큼일 거고 이 앞쪽은 항력의 반대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익형의 앞쪽 모양을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므로써 이 압력 분포를 이렇게 볼록한 면에 작용하는 음의 압력으로 인해서 유동을 앞쪽으로 당겨주는 일종의 추진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추진력으로 인해서 항력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익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쪽이 약간 볼록한 유선형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는 압력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석션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이 석션 효과를 앞쪽으로 흡입해서 앞으로 당겨 나가는 압력 분포가 이 익형의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서 큰 양력과 함께 항력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이제 이 유동의 모양과 압력 분포의 특성 이런 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익형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마찰로 인해서 그 총합은 양력, 항력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압력 분포와
마찰 항력의 분포를 결정하는 건 익형의 형상이겠죠. 그래서 이 형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효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왼쪽 그림은 낙하 2412, 그러니까 캠버가 2%인 익형과 낙하 0012, 이건 대칭형 익형이죠. 이 익형의 양력 분포를 보면 이 기울기는 앞에서도 했듯이 통상적으로 바등각 10도에서 약 1 정도, 1보다 조금 큰 값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이 기울기는 2파이에 해당될 겁니다. 캠버가 있어도 이 기울기는 똑같이 2파이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물론 뭐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마하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낙하 0012는 바등각 0도에서부터 쭉 2파이의 기울기를 가지고 쭉 증가를 해서 바등각 한 16도 정도 되는 곳까지 양력이 상승했고, 근데 이 기울기가 싹 이렇게 바뀌어서 바등각 10도일 때 1.0이면 한 16도면 1.6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고 있죠. 여기서 쉽게 말해서 바운드 레이어 세퍼레이션이 이 구간에서 일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하게, 즉 익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부터 뭐 경계층에 박리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양력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앞쪽 부분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양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울기는 이 구간에서는 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등각 16도 정도에서 최대 양력 계수가 약 한 1.4 정도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12와 같이 캠버가 있는 익형은 이 익형 같은 경우에 제로 리프트 앵글 오브 어택이 대략 한 마이너스 2.5도 정도입니다. 즉 얘를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5도 정도 이렇게 내렸을 때 얘는 양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바등각 0도일 때는 대략 한 0.2에서 0.3 정도의 양력 계수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2파이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기울기가 약간 바뀌기 시작하는 점은 오히려 좀 더 빠릅니다. 빨리 이렇게 돼서 거의 유사한 지점에서 바등각에서 최대 양력 계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약 1.6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께가 똑같은 상황에서 캠버가 있음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캠버 때문에 동일한 바등각에서 더 높은 양력이 생기고 또 최대 양력 계수도 조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두께가 똑같을 때 익형의 항력 계수에 캠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X축은 항력 계수고 Y축은 양력 계수입니다. 이 그래프 이름을 디렉 폴라라고 부릅니다. 항력 곡선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자, 바등각에 따라서 양력이나 항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볼 수도 있지만 이 익형이 바등각이 몇 도인지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양력이 생길 때 어느 정도의 항력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좋은 익형이라는 것은 높은 양력을 가지고 항력은 좀 더 낮은 게 되겠죠. 즉 최소 항력 지점이 원점 방향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익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캠버가 0인 즉 대칭 익형 같은 경우에는 양력이 0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위아래가 대칭인 형태가 되고 바등각이 0도일 때 최소 항력 값을 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만색 선이고, 두께가 점점 증가하면
이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프가 위쪽으로 전반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동일한 항력을 나타내는 상태에서 양력이 좀 더 많이, 캠버로 인해서 양력이 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캠버가 2%, 요 갈색 선이 2% 정도의 캠버인데 이때부터 최소 양력 계수가 점점 커지고, 즉 원점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라색이나 회색, 그 다음에 이 푸른색 선으로 갈수록 최소 항력 계수 값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캠버가 일정 정도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양력, 좀 더 많은 양력을 얻는 효과와 함께 그 대가로서 항력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큰 익형, 캠버가 큰 익형이 좋은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 좀 더 양력과 항력의 특성을 좀 더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캠버의 크기가 약 2%에서 한 3%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5%인 경우에는 최소 항력 지점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2%인 곳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요만큼 손실을 보고 추가적인 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이제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3%가 넘어서면 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력을 추가적으로 얻는 것과 함께 그 대가로서 더 큰 항력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항력이 조금 커지더라도 좀 더 높은 양력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특수한 이유로 인해서 좀 더 두꺼운 캠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어포일의 두께 효과를 이렇게 보면 왼쪽 그림은 양력 계수고 중앙 그림은 항력 계수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6%부터 20%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양력의 경우에는 이 선형 구간이 이 경우에는 약 바등각 마이너스 5도부터 한 5도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두께가 어떻든지 간에 양력 계수의 기울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께와 이 선형 구간의 변화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계층이 박리되기 시작하는 5도 이상의 각도에서는 이것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얇은 익형인 6%, 이게 6% 익형입니다. 6%는 굉장히 빨리 실속을 해가지고 한 6, 7도 정도, 7에서 8도 정도에서 최대 양력 계수 값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증가하게, 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최대 양력 계수가 0.9까지 증가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구간에서 이미 실속이 돼가지고 항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또 피칭 모멘트 같은 걸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유동의 박리가 심각하게 이미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압력 분포로 인해서 추가적인 양력이 일부 생기기는 했지만 더 이상 저 구간에서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곳은 의미가 없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실속이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8%만 돼도 실속이 일어나는 각도가 11도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두께가 20% 정도까지 이렇게 이르면 여기에 보다시피 실속이 한 17도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함을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실속이 좀 더 지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쪽에 훨씬 큰 이 두께 때문에, 두께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동이 훨씬 많이 가속이 됐고, 가속을 통해서 얻은 모멘텀이 좀 더 뒤쪽까지 유동이, 경계층이 박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력의 입장에서는 좀 두꺼운 익형이 좀 더 유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듯이 두꺼울수록 항력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항력 분포를 보면 지금 대칭 익형을 다루기 때문에 바등각에 따라서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6% 익형의 항력은 가장 작고, 익형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항력이 이렇게 쭉 커짐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20% 익형 같은 경우에는 6% 익형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2배 이상의 항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양력 특성 입장에서는 두꺼운 익형이 좋겠고, 근데 항력은 점점점 훨씬 많이 이렇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력의 입장에서 보면 얇은 것이 좋겠고, 양력의 입장에서 보면 두꺼운 것이 좋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이 최종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자, 두께 비율에 따라서 양력이, 최대 양력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5%에서부터 쭉 이렇게 최대 양력 계수, 즉 실속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양력 계수가 쭉 증가를 하다가 대략적으로 한 이 구간에서 12에서 한 15, 요 구간 정도에서 최대로 낼 수 있는 양력값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오히려 더 두꺼워지게 되면 이 최대의 양력 계수값은 점차적으로 거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양력이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 이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이 중앙 그림에서 보다시피 12% 요 정도의 항력의 손실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최대 양력 계수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 구간의 익형이 선호되는 것이죠. 그래서 12%, 14% 이런 익형이 통상 무난한 익형으로, 그래서 양력 특성도 꽤 괜찮고 항력의 페널티도 뭐 그럭저럭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 정도 두께의 익형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낙하 2412 이런 익형이 캠버가 2% 정도고 두께가 12% 정도인 이런 것이 굉장히 무난하면서 좀 또 의외로 성능도 괜찮은 그런 익형이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리딩 엣지에서 발생하는 석션, 이 효과는 결과적으로는 이 압력 구배와 연관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리딩 엣지 부분 앞쪽은 압력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이 압력 계수 분포를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가장 하단에 알파가 8.2도일 때를 보면 여기에서 이 리딩 엣지에서부터 급격하게 압력이 낮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앞쪽에서 압력 계수가 마이너스 4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저 앞쪽 부분의 공유 모양 때문에 이 압력 벡터, 수직 방향 압력 벡터는 앞쪽을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석션의 효과가 생기고 이걸 리딩 엣지 석션 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등각 8.2도에서는 이렇게 최소의 압력 지점이 생성된 이후에 급격하게 다시 이제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dpdx, 즉 x 방향으로 압력이 점차적으로 커진다는 것이고, 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압력 구배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이 경계층 입장에서 보면 앞쪽의 압력이 점점 굉장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모멘텀을 계속 잃어가게 되겠죠. 그 압력을 뚫고 나가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구간은 어드버스한 역압력 구배가 생성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바등각에서 이 역압력 구배로 인해서 어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로 인해서 바운더리 레이어의 세퍼레이션이 발생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바등각에서는 석션 픽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고 또 양력도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 역압력 구배가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의 표면을 잘 따라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등각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양력이나 항력 입장에서 석션 픽의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양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보상으로서, 그 대가로서 큰 역압력 구배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유동 박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도 달라지고 스톨이 최종적으로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른쪽 그림은 마하수가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들에 해당됩니다. 마하 0.7, 0.8 근방에서는 바등각이 조금만 한 2도 정도만 돼도 이 앞쪽 이 충격파로 인해서 앞쪽의 압력이 이렇게 낮아서 플랫하게 오다가 충격파가 발생하면 충격파 이후에는 압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집니다. 압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압력이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이제 충격파인데, 만약 이런 게 생기면 압력이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유동의 박리도 바운더리 레이어 세퍼레이션도 같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번 항공역학 심화 과목에서는 이 충격파 같은 이런 압축성으로 인한 효과는 그냥 이렇게 된다는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다루는 것은 저속에서 충격파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등각으로 인한 역압력 구배,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익형 특성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은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경계층 특성은 레이놀즈 넘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 점성의 효과가 양력, 항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노란색 점은 레이놀즈 수가 약 300만 정도 되고, 녹색 사각형 점들은 레이놀즈 수가 약 900만 정도 됩니다. 딱 그림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낙하 2412형의 이 바등각에 따른 양력 계수는 겹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양력 계수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런데 실속이 발생하는 바등각의 위치가 조금 달라진다. 즉 경계층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효과가 이 실속점에 약간의 영향을 준다. 이 정도의 차이이지 압력의 분포에 영향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압력 분포가 중요한 양력과 피칭 모멘트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CL이 아니고 C 항력 계수입니다. 이 항력 계수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항력 계수 값은 이렇게 상당히 낮아지는 값을 가지고 요 한 틱이 0.004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값은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레이놀즈 수가 표면 마찰 계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표면 마찰 계수를 적분한 게 항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으로 인한 것보다는 마찰 항력의 차이가 이만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직관적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점성 효과로 인해서 레이놀즈 수는 항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양력과 피칭 모멘트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받음각이 증가를 했는데 양력도 변화하고 항력도 바뀌었는데 피칭 모멘트는 거의 일정한 값을 선형 구간에서 피칭 모멘트는 거의 일정한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에 있듯이 CM, 피칭 모멘트를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를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계산했다면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나올 텐데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에 해당되는 점에 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면 통상적으로 익형이 있을 때 한 4분의 1 지점 됩니다. 4분의 1, 코드 길이의 약 4분의 1 지점에 근방에서 에어로다이나믹 센터가 있는데 이 지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계산하면 받은 값과 무관한 값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실험 데이터로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받은 값과 무관하게 피칭 모멘트가 일정한 어떤 코드 위의 어느 점을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라고 부릅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